노동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 예산안의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경과 함께 긴급 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께 지원금 드리고 원하시는 국민은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체는 다 아니죠. 이 재난지원금 자체는 14조 3천억입니다. 14조 3천억 예, 원.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추경 어제 국회 통과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거 보니까 12조 2천억이던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의 국비가 12조 2천억이고요. 지방비가 2조 1천억이 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어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 14조 3천억을 가지고 이제 가구별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래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가 넘어가는 가구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아래 칸에 보게 되면 지급 수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시 후에 이제 신청 방법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카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충전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온라인도 되고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불 카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받던가 지역 상품권에 준하는 별도의 카드를 받던가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라든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그 상품권과 카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죠. 거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두 가지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입니까? 일단은 그 일반 국민들 경우에는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요것 이외에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270만 가구쯤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이분들은 직접 이 생계급여를 받는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로다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뭐 신청을 안 하셔도 본인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그중에서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 그래서 현장에서 발급받을지 이런 것들은 날짜별로 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아까 그 화면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카드사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직접 찾아가는 거는 5월 18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원금 홈페이지가 5월 4일 날 일단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사로 가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온라인 접수는 11일, 그다음에 은행 창구에서의 접수는 18일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18일부터 주로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직접 가서 나는 좀 복잡하니까 직접 가서 받을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텐데 저거는 오른쪽 칸에 아래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은 5월 18일부터고 오프라인 역시 5월 18일부터고요. 특히 오프라인 신청 오른쪽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는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해서 8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5월 4일, 5월 11일 하루는 신용카드 갖고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용카드 회사 창구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은 전부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역시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네요.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소득 하위 70%를 골라내는 작업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청 방법들을 안내해 주시지만 물론 이제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저희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는 방식들을 한번 좀 찾아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이제 쏘카 차량 빌릴 때 우리 운전면허증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방식이. 그리고 인터넷 뱅킹 만들 때 그 통장 개설할 때하고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마 그런 데 익숙해 계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 읍면동 사무실이나 이런 데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70% 이하라고 하면 그걸 결국은 골라내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별도의 심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간단치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빨리 지급한다고 하는 신속성에 기초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100% 지급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 지급.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원금 사용은 8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쓰는 것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업종 제한과 지역 제한이 동시에 있는 거죠. 지역 제한이라는 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그 이제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업종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기본 취지라는 게 일반 중소상공인들을 좀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종. 카드를 그을 때도 그 부분은 좀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유흥업소 이런 것들도 일단은 업종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5월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한다.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자, 김성환 평론가에게 논란 끝에 어쨌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됐다라고 하는데 크게 아마 경기도 사시죠? 네. 경기도 살 때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예. 큰 어려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줬고요. 제가 사는 고양시에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서 신청을 하면 카드를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4일부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요일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마스크 사시는 것과
이 공적 마스크 사려는 것과 똑같은 요령으로 요일별로 조회하는 것 대상자가 또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까 정세균 총리가 원하시는 분은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 이 기부와 관련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세 분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기부하실 거냐고는 여쭙지는 않을 텐데 장성철 소장님은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받으면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지급받으신 거는 이미 다 소비하신 겁니까? 했습니다. 예. 네. 저는 꼭 다 받아가지고요. 예. 반은 정말 한계 상황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음식점 가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그냥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려고 합니다. 예, 절반은 식당에 가서 네.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네. 소비를 하시고 네. 절반은 그만큼의 액수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시겠다. 네.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안 받아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결심을 했거든요.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된다면서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제 신청할 때 기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차라리 선택할 때 그냥 받을 때 기부를 선택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저는 기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맡겨두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국채 발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육지책으로 사실 선택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운동을 하거나 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권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에서 뭔가를 주도해서 자꾸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아마 안 받아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 가치를 인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절반만 기부하겠다. 아니다. 난 한 10만 원만 기부해도 되겠다. 아니 전액을 기부하겠다. 다 방식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정답인가는 없으니까 자기 형편과 생각에 따라서 기부하는 방식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말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는데 누구도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요구받은 강요된 기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정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생각이 나는데 돌반지도 내고 말이죠. 박문신 의원,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은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좀 들지 않습니까? 이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기부 자체를 아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요. 기부 자체를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자발적인 어떤 그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고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70%냐 100%냐 뭐 그 이전에 50%냐 하면서 이 자체가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그 의견을 담은 그런 이슈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뭐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기부를 하게 되면은 여당 지지자고 기부를 하지 않으면 야당 지지자가 되고 이런 식의 프레임도 동시에 작동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부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기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관제 기부운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야권의 정치인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 기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 세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는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부하는 문제를 놓고서 긴급재난지원금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10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아 당연히 뭐 저는 예?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전제로 해서 돈을 지급한다. 사율로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까. 그거 지금 주고 뺏는 거예요. 주고 뺏는 거. 그리고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국민 편가르기. 30대 70 편가르기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만 원 줬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기부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런 얘기하는데 기부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천만 원 나쁜 놈 되는 우리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미수령하거나 수령을 안 하거나 또 기부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은 이 명단 공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 권성동 의원,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신청을 하면서 나는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신청을 한 후에 이 수령자가 또 직접 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석 달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분은 기부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고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고 특히 이 사용처와 관련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있죠. 기부액에 대해서 다음에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자발적 기부 운동을 강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기부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기부할 것이냐? 나는 당연히 기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기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과 행동과 저러한 행동은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중국집에 데려갔습니다. 이 집에 좋은 음식 많다. 먹고 싶은 거 시켜라 했는데 나는 짜장면 먹겠다라고 하면 같이 가 있는 그 부하들이 어떻게 탕수육과 팔보채를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참 나쁜 정치가 아니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이 안 거쳐가지고 또한 세수가 펑크 나면 그것은 국민 탓이고 기부를 안 한 그런 사람들 탓입니까? 이것은 정말 참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정치라고. 예. 그런데 또 장서철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일종의 고육지책 어쨌든 정부가 소득하의 70%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버티는데 그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전 국민이 지급받으니까 뭐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받은 다음에 나는 기부하겠다. 나는 전액 다 소비하겠다. 전액 다 소비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는 가가지고 직장 상사가 난 짜장면 그러면 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권력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원인 노동절이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다고 해서 국민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국민도 아니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어떤 그 책임과 권한이나 뭐 권리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국민이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계가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때 그렇게 선거율이 높게 나왔다고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락을 해서 움직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제가 할 테니까 다 하십시오라고 암묵적으로 뭔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국민도 아니고요. 각각의 생각이 다
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에서 100%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그건 많은 국민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두면 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움직임을 우리 사회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권력과의 균형추를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눈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시의 한 지자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재난대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공무원이 이번에 재난 소득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기부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66명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찬성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저는 찬성 안 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지 전 국민 대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짧게요. 예, 공무원들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파급 효과가 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요. 어찌 보면. 공무원을 비교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이번에는 고용기금, 지금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고 해고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공무원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공무원들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의 생각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나요? 지금요, 잠시만요. 이제 두 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는 이 사안 놓고도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토론이 정말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황희정승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분 말씀 다 이해가 되고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박문신 의원 쓰라고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저축으로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고 카드에 어떤 포인트 형식으로 주는 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주는 거다. 살리는데 그러니까 다만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중소자영업자 상공인들을 살려야 되니까 업종 제한을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가 저기 아마 경기도 얘기하다가 했는데 하나는 조금 짚어볼 대목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국비와 다시 말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지방비로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필요가 있을 것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만약에 지급한다면 경기도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지방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충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셔서 다 쓰셔도 되고요.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부총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명단이 공개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5월 11일부터 5월 18일 이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날짜를 보시면 5월 4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하고요. 11일부터는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되고 5월 13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5월 11일부터 신청한다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뭐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5월 18일부터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신청도 가능하시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